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요즘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알제리에서는 비행기가 추락하고 호주에서는 관광버스가 전복돼서 우리나라 관광객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요새 휴가철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외국에서의 사고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국제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웬만한 사실이 아니고서는 주요 신문이나 방송의 톱 기사로 국제 기사를 다루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서서히 국제 문제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둘 만한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혹자는 우리나라 상황이 이 모양인데 국제 문제에 관심을 둘 수 있겠느냐 이런 주장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시각이 너무 국내 문제에만 쏠려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도 심각하지만 우리는 좀처럼 이런 문제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외국의 모범적인 사례를 항상 살펴보듯이 이제는 국제 문제도 좀 균형 잡힌 시각, 균형 잡힌 비중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고민돼요. 어쩜 좋죠? 참된 나를 찾고 싶은 C3 타입이군요. 인생의 온갖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 양곤 4일치를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미얀마로. 대한항공 미얀마 양곤 메이루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오늘도 뉴스 정리해보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7월에 오늘이 마지막 금요일이네요. 예, 오늘도 최영희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세월호 참사가 이제 100일을 지나서 100하루째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카피는 뭐죠? 예, 교수님 오프닝하고 마음이 항상 같아요. 오늘 남들이 보면은 네. 뭐 사전에 얘기하고 뭐 하는 줄 알고. 전혀 아닌데요. 예, 예. 오늘 지구적 위험 카피고요. 영어로 뭐 하면 글로벌 데인저러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대형 참사에는 사회 전체에 미스테리와 트라우마가 따른다. 어제도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예. 올여름 세계적 차원에서 특히 사건 사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해외에 많이 나가잖아요. 여름철에.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니까 사실 이번 여름도 출입국 기록이 또 경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 네. 이게 사실 그 해외 사고에도 이제 신경을 써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이제 자국민들이 지구촌 전체를 돌고 있기 때문에요. 어제 오후 알제리 항공 여객기 실종 속보 전해졌는데요. 승객은 110명, 승무원 6명 탑승입니다. 이 기상 악화로 니제르소, 니암의 상공을 통과한 직후 추락했고 탑승자 대부분은 사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전에 호주 관광버스 추락이 전해졌죠. 남부 빅토리아주 그레이트 오션 로드라고 유명한 관광지인데요. 관광객을 태운 미니버스가 20m 아래 절벽으로 추락을 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관광객이 탄 버스여서 한 명 그렇죠. 여성분이 사망한 것으로 이제 나왔고요. 또 이 전체적으로는 7명이 사상한 것으로 나와서 국내외에서 매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 이거 누구 가족 나가신 분들 정말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고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일부에서는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하는데 이렇게 사고가 요새 눈에 많이 띄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사회 심리적으로 보면 특히 사고가 한번 일어나면 사고만 보이는 경향이 있죠. 임산부들 눈에는 주로 임산부가 들어오고 아이 있는 집에는 그렇죠. 아이만 눈에 띄는데 이게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속담 같은 착시 현상일 수도 있는데요. 또 사회적 강박 심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로 봤을 때 대형 안전사고가
다발화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 국내는 세월호 이후만 해도 각 도시별로 지하철 사고, 광주 도심의 헬기 사고, 이어서 그렇죠. 열차 사고 계속 발생했고요. 해외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좀 이 무시무시한 뉴스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교전이 17일째 되고 있거든요. 어제는 유엔이 운영하는 학교에까지 이 폭탄이 날아들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유엔도 개입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민간인 사망자는 뭐 600명을 넘고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내전 지역에서 말레이시아 항공기 격추. 이거 지금 러시아와 미국의 아주 심각한 신경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만의 소형 항공기 추락,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호주, 또 이 알제리, 기타 사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불과 일주일 사이에 대형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근데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해외여행 가는 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 지금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게 그제 태백역 열차 충돌 사고로 인해서 코레일은 이제 어제 관련자 4명을 직위해제했습니다. 이 사고 난 관광열차의 책임자, 지역본부장, 기관차 승무사업소장, 지도운용팀장, 기관사 이렇게 됐는데요. 또 직원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사고가 한 번만 나면 모두 이제 직책을 박탈하겠다. 이런 엄격한 이제 이 원칙을 발표했고요. 안전에 관해서 제일 중요한 조치는 3가지 외에 금도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원칙에 따른 설계, 관리, 운행 이거지 않습니까? 둘째는 예방 조치죠. 상시적인 예방. 그리고 셋째로는 사고가 났을 시 신속 정확한 초동 대처인데 예를 들어서 세월호의 경우에는 이 3가지가 다 빠져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세월호 얘기하니까 또 가슴이 아픕니다. 어제 너무 많이 우셨죠. 추가할 뉴스 또 있나요? 네, 유병헌 사망 사체에 관해서 이제 국가수 결과 오늘 나올 것 같습니다. 유병헌님이 팩트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문제는 정황적인 의문점, 의혹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 야당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유병헌 사체임은 맞는 것 같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그 정황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 말을 녹취해서 이 시신이 이제 4월부터 있었다. 이런 의혹도 제기를 했고요. 또 안경을 찾았는데 그것은 농민의 것이다. 이렇게 또 됐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그냥 믿으라 해서 믿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당국이 많이 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요. 또 이 경찰에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사체 사진이 유출이 돼서 어제 맞아요. SNS에서 다 돌아다니면서 그 끔찍한 사진을 보고 저마다 한마디씩 다 보태니까 이거 정말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늘부터 사전투표 시작입니다. 730 재보선 어느 사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어제 막판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2부에서 노희찬 후보와 인터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들어보시는군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 들으면 좋으실까요? 아까 오프닝 멘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국경 내만 우리가 사는 곳이 아니라 지구촌이 우리가 다 돌아다니고 살고 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이 국제 문제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마이클 잭슨의 노래 Heal the World. 힐링이 필요한 지구인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같이 치유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Think about the generations and to say we want to make it a better place for our children and our children's children so that they know it's a better world for them and think they can make it a better place. There's a place in your heart and I know that it is love, and this place is much brighter than tomorrow. And if you really try, you'll find there's no need to cry. In this place you feel there's no hurt or sorrow. There are ways to get there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little space, make a better place.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어제가 세월호 참사 100일이었습니다. 저희가 다큐멘터리도 보내드렸었는데요. 이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들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의 안전 문제 여전히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생명을 담보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처우, 정부의 조직 개편안에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형편입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를 하대하는 이유가 뭔지 정말 답답한 노릇인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 연결합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이 소방 공무원들 처우 문제나 조직 이런 거 개선 사항이 정말 많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 한 두세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예. 일단 그 인력 부족이 심각하죠. 우리나라 그 소방대원 한 명당 시민을 한 1,400명 정도 담당을 하고 계신데, 예.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850명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바다 건너 미국과 블란서 같은 경우는 소방대원 1인당 약 200명 정도.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소방대원은 7배 정도의 그 인력난에 처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지나치게 그 경무에 시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소방대원들의 기대 수명이 예. 평균 수명이 60세가 안 됩니다. 58.8세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수명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의 그 기대 수명을 81세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지나치게 한 20세 이상 차이 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열악한 장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죠. 소방 장비 노후율이 23% 정도라 그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 5개 중에 하나 정도는 사용 기간을 이미 지났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었죠. 그 자비로 그 소방 장갑을 구입한다. 폐차 기한을 넘긴 구급차로 그 환자를 수송하고 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그 장비가 열악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격차가, 지금 지역 간의 격차가 더 심각하다 그래요. 경기도가 1년간 개인 안전장비 보강 예산이 112만 원인데, 예. 바로 옆에 있는 강원도는 11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예. 10배 정도 차이 난다는 거거든요. 똑같은 시민인데,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런 격차가 지나치게 존재한다는 것. 또 오늘 또 말씀하시겠지만은, 인사체계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또 구분돼 있다라는 이런 세 가지 정도. 장비, 인사체계가 이원화돼 있다. 이런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문제점들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되면 좀 나아질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국가직으로 전환한다라는 것은 격차를 줄이는 데 있어서는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는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또다시 이러한 장비 갖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헌법 34조 6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가는 그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헌법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예산 지원을 또 일원화하면서 강화하는 이런 조치가 또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지금 세월호 참사 이후에 특히 이제 이 안전 문제가 굉장히 다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소방방지청 대신에 이제 재난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 이런 것이 이제 정부 방침 아니겠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소방방재청 자체가 폐지된다라는 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면은
국가안전처라는 것은 처한 조직은 장점은 정책 총괄 조정하는 데는 장점이 있죠. 예. 그렇지만 일단 처라는 조직은 집행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처는 외청, 소방방재청 같은 조직을 둘 수가 없어요. 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소방방재청과 해경청 모두가 사실상 해체가 돼갖고 처 내 본부 조직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육상의 소방, 해상의 해경은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대응 집행 조직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외청 형태로 해서 일사불란함을 강조하는 것이 세월호 사태에서 배운 우리의 교훈을 실현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말이에요. 네. 일사불란하게 좀 대응을 해야 하는데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차근차근하게 조직뿐만이 아니라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국가직으로 일어나 하는 것이요. 예. 현재 정부안대로 그대로 가면 안전행정부에서 이번에 안전을 떼어내서 국가안전처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국가안전처에서 국가직 소방공무원이 근무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99%에 달하는 지방직 소방공무원들은 시도지사 밑에서 근무하는 것입니다. 예. 이원하죠. 예. 그리고 시도지사를 사실상 중앙부처에서 관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방정부는 요번에 정부로 새로 신설되는 거기에 관장을 하게 돼요. 예. 그 말은 뭐냐면은 국가직 공무원들은 국가안전처에서 근무하고 99%의 일선에서 지방직 소방 공무원들은 시도지사 및 지방정부를 관장하는 행자부에서 관장을 하는 거니까 1원화가 아니라 3원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일사불란함을 강조해야 되는 현장 재난관리 공무원들인 소방공무원들은 이런 3원화가 되는 것은 도리어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3원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국가직으로 소방공무원들을 모두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런 저는 말씀이시네요. 그런 견해를 갖고 있고 많은 분들도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제주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지금 이제 자치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게 지방직으로 돼 있으면은 소위 말해서 그 인근 다른 시도에서의 지원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더욱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 특히 외국인 관광도 많이 올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도 관광 많이 하고 거기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부분도 좀 고쳐지기 위해서라도 국가직 공무원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 사례 제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잘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8월에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논의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국회에서 국가직, 일반직, 지방직 이 논쟁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다루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부조직법 측면에서 따지면은 국가안전처에서 본부 형태로 들어가는 해경과 소방본부 형태가 옳은 것인지도 좀 정부조직법 개정 차원에서 좀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열악한 장비라든지 인력 보강, 아까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정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단순히 소방은 지방 업무다라는 고착된 시각에서만 논의하게 되면은 해결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였습니다. BMW 품질 인증 중고차 BMW 프리미엄 셀렉션. 소중한 자부심이기에 BMW가 직접 검증합니다. 72가지 기술 점검, 투명한 정비 이력,
1년 무상보증까지 전국 주요 도시 9개의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MW 프리미엄 셀렉션.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만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광대역 LGA SK텔레콤.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비 오는 날 드라이브의 즐거움, 차찬박 빗방울이 만드는 도로 풍경과 시원한 빗소리까지. 이 즐거움 오랫동안 즐기고 싶다면 감속하세요. 빗길에선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멀어지세요. 앞차와 거리를 두고 여유를 만끽하세요. 6월에서 8월 사이 장마철에는 교통사고가 집중되어 나타납니다. 맑은 날보다 더 천천히 운전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빗길 운전, 바로 안전운전입니다. 이 캠페인은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가 함께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커피. 프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G3로 HD보다 4배 더 선명하게 보는 법. 그냥 봐. HD보다 4배 더 선명한 쿼드 HD 디스플레이. 심플, 그 새로운 스마트. LG G3. 예, 오늘도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화 연결이 지금 고르지 못한데요. 스포츠 소식 저희가 스포츠 소식 전화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전화 연결됐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예, 전화 연결이 지금 고르지 못하죠. 이승엽 선수 어제도 3연타석 홈런 쏘아 올렸다라는 소식도 있는데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세훈 기자.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예,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승엽 선수 지금 38살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참 정말 대단해요. 3연타석 홈런을 쳤다네요? 네, 우리 나이로 이제 내년이면 40. 그러니까 불혹의 나이가 됩니다. 지금 이승엽 선수의 나이가 시계가 좀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올 시즌 두 번째 3연타석 홈런을 때렸습니다. 어제 이승엽이 부산에서 열린 롯데전에서 2회 솔로 홈런, 그리고 4회 투런 홈런, 이렇게 연타석 홈런을 쳤고요. 그저께 마지막 타석에서 솔로 홈런을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그저께 마지막 타석 홈런, 어제 처음에 두 타석 홈런, 이렇게 해서 3연타석 홈런을 쳤습니다. 3연타석 홈런뿐만 아니라 2루타도 치고 뭐 단타도 치고 해서 어제 5타수 5안타, 그리고 득점
2개, 그리고 타점 7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승엽 선수가 그 여태껏 프로선수 생활하면서 사이클링 히트를 한 번도 못 쳤어요. 사이클링 히트라는 게 단타, 2루타, 3루타 홈런을 한 경기에 다 치는 건데 어제 이승엽 선수가 그 마지막에 한번 3루타로 올리면 3루까지 뛰었는데 3루에서 아웃이 되면서 일단 2루타 처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이승엽 선수가 3연타수 홈런 치고 그것도 이제 올 시즌 벌써 2번째나 치고 있고요. 타율이 3할 6리에 홈런이 21개입니다. 상당히 기록이 좋아지고 그러고 있는데요. 이승엽이 일본에서 뛰다가 돌아온 게 2012년이었죠. 그때 돌아오자마자 타율이 3할 7리, 홈런 21개, 타점 85개. 상당히 괜찮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지난 시즌에 약간 좀 나태해졌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성적이 2할 오픈 3리에 홈런 13개밖에 안 됐는데, 지난 시즌 이제 어려움을 겪고 나서 올해는 이제 힘이 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좀 맞히는 위주로, 공을 잘 맞히는 위주로 스윙을 바꿨고요. 그러면 지금 성적이 3할 6리 홈런 22개, 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승엽 선수가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자꾸 변해야 됐다. 나도 수술대 오르는 심정으로 이름 빼고 다 바꿨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가 부록이 다 된 나이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여자 프로골프 이 선수들이 세계 8개국이 도전하는 국가대항전에 나서서 명예회복에 도전한다고 하는데 성적이 어땠어요, 첫날? 우리 대표팀이 대표팀은 아니죠. 우리나라 여자 골프 선수들이 지난해는 11승을 거뒀는데 올해는 1승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골프에 좀 매운맛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갖고 있는데, 오늘 미국에서 8개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국, 일본, 대만 이렇게 골프를 잘 치는 8개국이 모여서 치르는 국가대항전이 올해 처음으로 열렸어요.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오늘 호주를 상대로 경기를 치렀습니다. 박인비, 유서연 선수가 한조가 돼서 호주의 캐서린 커크하고 린지 라이트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어요. 승리할 경우에 승점 2점을 얻게 됐는데 2점을 얻었는데, 최나연, 김인경조는 카리옙과 호주 교포 이민지 조한테 패했습니다. 0점. 그래서 2개 조가 나서서 2점을 얻으면서 1승 1패로 이번 첫날 라운드를 끝냈고요. 내일은 경기 없습니다. 그리고 모레 스웨덴하고 경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 차례로 맞붙습니다. 그러니까 8개 조가 4개 팀씩 2개 조로 나눠서요. 번갈아 3개국하고 경기를 하고 나서 조 2위 안에 들어가면 최종 라운드를 이제 치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스웨덴, 호주, 우리나라 이렇게 같은 조에 속했으니까 아마 4개 팀 중에 2위 정도 하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요. 주말에 아마 미국하고 우승을 다툴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730) 재보선 서울 동작을 야권 후보 단일화, 결국 정의당 노회찬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애초에 노회찬 후보와 단일화 방식을 놓고서 갈등을 보였던 기동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전격 사퇴했죠. 그러면서 사전투표 하루 전날 극적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진 건데요. 자, 오늘 그래서 서울 동작을 야권 단일 후보죠. 정의당 노회찬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노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어제 아침에 기동민 후보하고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기동민 후보하고 인터뷰를 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기동민 후보가 사퇴하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 제 입장에서도 갑작스러운 사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급진전된 거죠? 저도 어제 오전 11시에 통화했을 때는 전혀 그전과 달라진 게 없었고요. 네. 다만 이제 어제 오후에 가서 3시경에 최종 결심을 발표한다고 해서 원래 입장을 그대로 발표한 줄 알고 그렇다면은 합의에 의한 단일화는 물 건너간 것이라고 저는 간주하고, 제가 약속한 대로 단일화 불발 시 사퇴한다는 약속대로, 그래서 사퇴의 변까지 다 작성을 제가 직접을 하고 6시에 사퇴 기자회견할 것을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노회찬 후보께서 6시에 사퇴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사퇴서를 몇 시까지 접수해야 되는지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5시 반경까지는 사퇴서 접수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런데 갑자기 변한 이유는 잘 모르시겠다. 아니요, 그건 그 후에 제가 물어봤어요. 예. 왜 이렇게 갑자기 했느냐, 그러니까 실은 갑작스러운 건 아니고 본인이 기동민 후보 본인이 사퇴하는 그 길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고려를 하고 있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에는 그 길이 옳다고 판단해서 그 길을 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 기동민 후보도 당과 상의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네. 그죠? 근데 노회찬 후보께서도 예를 들면은 24일까지 안 되면 사퇴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당과 상의하지 않으신 거죠? 전혀 상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와 있던 박오석 의원이나 저희 권태웅 사무총장에게도 그 제가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얘기하면 반대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 개인적 결단으로 밀고 나간 거죠. 근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기동민 후보가 동작을 해서 이제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 그런데 수원에 나왔던 정의당 천호선 후보도 또 사퇴를 하고요. 역시 이정미 후보도 사퇴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당과 무관하게 후보들 개인의 결단이라고 봐야 되나요? 천호선 대표, 그렇죠. 천호선 대표의 그 대표니까 본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제가 몰랐을 정도니까. 그거 모르셨어요? 예. 저도 이제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알게 된 거죠. 원래 계획이나 예정에 있었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어쨌든 이 상황이 이렇게 돼서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제 상당히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 이유에서 그렇겠죠. 예, 여러 이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 단일화는 선거 판세에 있어서 새누리당에게 대단히 불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이제 공세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사실 이것이 그렇게 정상적이고 순조로운 어떤 선거 방식은 아닌 면이 사실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든 거죠. 예. 네, 그런 점에서 왜 우리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도 저는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문제로부터 비롯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 다수 대표제 또는 이제 결선 투표제가 없는 대통령 선거 이런 것들이 또 금메달만 있고 은메달, 동메달이 없는 그런 경기처럼 가장 앞선 후보 이외의 후보들이 정책이나 노선이 비슷하다면은 연대할 어떤 그런 연대하기 쉬운 그런 기본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노 후보께서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가 아니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선거구제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예. 대선거구제로 가거나 아니면은 정당명부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가게 되면은 예. 선거 후의 결과를 가지고 연립정부를 만든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도 사전에 단일화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예, 물론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겠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건 일본식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어쨌든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이렇게 단일화를 하고 나서 어떻게 좀 지역의 분위기가 어떻다고 보세요? 네, 어제 아침하고 어제 저녁하고 완전 180도 달라진 것 같은데 어제 아침만 하더라도 단일화가 제대로 이제 될 가능성이 적어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냉담한 야권 지지층도 냉담한 반응을 많이 보였는데 반해서 어제 저녁에는 어느 특정 후보 지지할 생각조차도 이렇게 안 가진 방관하는 그런 분들까지도 투표장에 가겠다. 이제 지지할 사람이 생겼다. 이런 뜨거운 반응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후보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의외성이 있어야 하고 신선함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컨벤션 이펙트 그러니까 그 컨벤션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매 선거마다 반복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뭐 전체적으로는 그렇다 보고요. 예. 다만 동작을에 있어서는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둘이 나와서 둘 다 떨어질 텐데 단일화하지 않으면 투표도 안 하겠다. 결과가 뻔한데 왜 가냐.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들었는데 예. 물론 이제 여권 지지층은 또 정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예. 단일화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분들은 어차피 여당을 찍을 사람들이니까 예. 그런데 이제 단일화가 한 이틀 정도 전격적으로 제한되고 또 교착되고 그리고 극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꽤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이 과정 자체가 또 주목을 받고 또 결과가 이제 해피엔딩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에 단일화가 이제 무산되는 게 아니라 성사되는 해피엔딩으로 끝났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가 꽤 있는 걸로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컨벤션 효과 중에서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유병헌의 시신 발견 아니겠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건 그 전날 근데 그와 별개로 그거는 그거고 또 이 재보궐선거에서 후보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관심인 거죠. 예. 아니 그래서 워낙 우리나라는 한 가지 뉴스가 다른 거를 너무 잡아먹어서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본 거고요. 네. 어쨌든 그 나경원 후보는 상당히 강한 후보죠. 우리 노회찬 후보께서 나경원 후보를 평가하신다면 장점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예, 장점이 뭐 여성이라는 것도 굉장한 장점이고요. 예. 그리고 하여튼 이미지가 상당히 호감이 가는 그런 분이죠. 그게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근데 나경원 후보에 비해서 또 우리 노회찬 후보의 장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뭐 저도 뭐 얼굴이 똑같이 생긴 건 아니지만 예, 저는 예. 뭐 일관되게 그 서민의 편에 서 왔다는 점, 또 뭐 부정부패 이런 것과는 정반대에 서 있다는 점, 그리고 대단히 좀 대중 친화력이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또 호소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노회찬 후보께서 파악한 동작의 현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동작을 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역 상권이 굉장히 침체해 있다. 예. 장사 안 된다. 손님 없다. 이런 부분이 가장 많고요. 그래서 상업용지 확대, 서울시 평균 수준으로 상업용지를 확대하는 문제를 서울시와 제가 협의를 할 계획이고요. 예. 그다음에 젊은 이 부부들을 위한 이 보육시설, 특히 국립보육시설의 이 비율이 다른 서울의 지역에 비해서도 뭐 꼴찌에서 세 번째 갈 정도로 낮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동에 몇 개 정도를 어느 위치에 확충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이제 공약까지 제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오늘부터 이제 사전투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사전투표율이 예전보다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아무래도 재보궐선거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터인데, 예. 오늘보다 내일이 많이 높을 것 같고요. 예. 내일이 이제 주말이니까. 그리고 이제 휴가 가는 분들이, 7월 30일 휴가 가는 분들이 앞당겨서 투표하는 그런 경우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전투표제에 대한 또 홍보와 인식이 이제 넓어지면서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분들도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렇군요. 다음 주 수요일이 선거일이죠. 그렇죠? 네네. 예. 다음 주 수요일까지 또 선거 전략을 여러 가지 세우실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게 좀 이 주목을 받아야 되는 건데 지금 계속해서 사고들이 많이 나요.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 문제 이런 문제니까 이 사실 돌출 변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누적된 적폐의 소산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선거에서 많이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안전 문제는 뭐 대단히 중요한 민생 현안 중에 하나이고요. 저는 이제 안전 시스템, 특히 뭐 소방 공무원들에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공권력이 119 예. 소방 공무원들인데 그분들의 어떤 숫자나 그 근무 요건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심지어는 화재 장비 지급 화재
진압 장비 지급까지도 굉장히 허술한 상태입니다. 예. 제가 뭐 국회 있을 때도 법을 몇 가지 이제 통과시켰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관련된 개선책 이런 것들도 안전 수준을 높이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도 공약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병헌 시신 문제도 거기에서 비롯된 이 우리나라 경찰이라든지 이런 공권력의 문제 이런 부분도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 특히 이제 뭐 손발이 안 맞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제안을 할 그런 것들을 갖고 일단은 계세요? 뭐 불신받고 있는 것이 이러한 이제 사태를 보면은 지난번 해경처럼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너무 정치적으로 이제 과잉되어 가지고 이 뭐 검찰이라는 공권력이 권력의 시녀처럼 행사되고 또 자신들의 자신들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제 제 식구 감싸기로 이제 일관하는 그런 공정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특히나 이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의 그 불씨는 도를 넘기 때문에 별도로 수사권을 갖는 그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걸 주요한 공약 중에 하나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유병헌 시신과 관련해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혹을 새롭게 지금 제안해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역 주민의 그 녹취를 어제 그 국회에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시신이 유병헌 사건 터지기 전에 뭐 있었다, 발견을 했다라고 그러던가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새로운 논란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물론 박지원 의원이 유병헌 시신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이죠. 그러나 많은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경찰과 검찰의 발표에도 석연치 않은 점, 사실과 다를 것으로 보이는 함대적 의심을 자아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경찰과 검찰 차원에서 이런 제기되고 있는 의문과 또는 또 다른 어떤 이 주장과 증언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좀 분명히 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그것이 제대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명이 제대로 안 된다면 별도의 어떤 그런 좀 특별한 수사 방식을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됩니다. 어쨌든 다음 주 수요일까지 선전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730 재보궐선거 서울 동작을 지역에 출마한 정의당 노희찬 후보였습니다. 자기관리요? 잘 먹고 잘 쉬기. 한 가지 더. 잘 마시기. 바로 터뜨려 바로 마시는 앰플음료. 내가 고르는 닥터. 늑대 닥터앤닥터. 허규현 위원님은 LTE 데이트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그럼 요금이 이게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8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U+. Follow me U+, LTE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늘 적당히 써야지 생각하지만 카드 명세서를 받으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에 놀란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다. 계획한 지출 금액을 넘으면 알려주도록 바꾸다. 추가 지출하면 문자로? 와이시모 좋다. 듣다. 바꾸다. 롯데카드.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이슬 맛보리 맥콜.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8시 10분 3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